안녕하세요. 전 다음교육에서 현재 최상위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고이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하이퍼반에서는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상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대치다원과 송파다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치에서는 상산고반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송파에서는 예비고 1학생들, 그리고 지금 예비고 2학생들 하이퍼반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써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서 예비 고2, 고2에 올라갈 시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번 예비 고2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겪었던 예비 고1 겨울방학과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비 고2라고 한다면 실제로 고3의 마인드를 갖춰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예비 고3, 고3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죠.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그러면 고3에 들어갔을 때는 완벽한 컨디션을 끌어올린 채로 1년을 보내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번 2학년 때 그 완벽한 컨디션까지 서서히 끌어올려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시작이 이번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동안엔 약간 물 흘러가는 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라면 이번 겨울방학에 진짜 진정성 있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모두 이뤄내야 합니다. 양적인 성장 말 그대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확보된 시간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혼자서 하기는 쉽지가 않기는 해요. 그럼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플래너들, 제가 실제로 고2 때, 고3 때 썼던 플래너 내용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2 때부터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16시간씩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16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학생들한테 처음 얘기하면 아이 한 10시간 앉아있고 6시간 진짜 순공 시간이었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2 때, 지금은 공신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문자랑 전화만 되는 핸드폰을 사용했었고요. 한번 공부하려고 앉으면 5시간, 6시간 정도씩은 일어나진 않았었습니다. 계속 공부만 했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6시간 확보하는 게 물론 어렵죠. 하지만 무조건 절대적으로 16시간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으로 쭉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 주변에 유혹거리도 너무 많고요. 특히나 방학이 되면 시간적인 자유가 확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번 방학 때 추가적인 클리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수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서는 반필수 클리닉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필수 클리닉을 진행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필수 클리닉 같은 경우는 월금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수업은 화목에 진행이 돼요. 토요일날 미적분 특강까지 추가하면 화목토의 수업이 진행이 돼요. 즉, 월금엔 저희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지만 학원으로 부르는 거죠. 왜? 만약에 월금 오전에 다른 학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월금 오전에 내가 일정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밤 늦게까지 핸드폰 좀 보다가 한 11시쯤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이런 생활이 일어나 버리면 다음날 수업을 가는 것과 지장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월금 오전 9시까지 강제로 불러서요. 반필수긴 하지만 사실상 반강제라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학 루틴을 좀 지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 9시에는 무조건 학원에 와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못해도 9시부터는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게 이번 방학의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침 9시까지 오게 되면 내신 통기출 하나씩 풀어보게 될 거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반은 매일 숙제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일 숙제에 해당하는 분량을 정리하고 귀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담당 조교님이 배치될 예정이라서 출결과 질문까지 모두 해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오라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들 오기 싫어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추운데 어떻게 와요? 딱 그렇기 때문에 출결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도 저희 반 아이들과 진행을 했었는데요. 클리닉 회차가 있을 때 특정 회차, 예를 들어서 8회의 회차가 나왔을 때 7회 이상 온 친구들에게는 어떤 상품을, 5회 이상 온 친구들에게는 어떤 상품을, 이런 식으로 상품을 거는 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약 8회 정도의 여름방학 때 8회 정도 클리닉 일정이 나왔었는데 7회 이상 온 친구들한테 내가 치킨 기프티콘 쏠게 라고 했더니 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의 치킨을 받아갔습니다.
네, 지출은 좀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 2번만 더 오면 치킨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길래 저도 너무 기쁘게 얼마든지 맛있게 먹어라 하고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도 아이들과 좀 일정 이런 거 잘 정리해서 그리고 상품도 재밌게 잘 걸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러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널브러져 있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양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 간의 경쟁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좀 질적인 향상도 이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겨울방학 하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이 시작되는 시기죠. 우리 아이들 수학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학기에 이번 1년 동안 수원수투 내신을 하게 될 겁니다. 수원수투 제대로 된 내신 과목이자 수능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레이스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마인드는 조금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내신에서 공부한 방법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수능에 적용시키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신과 수능에서 일관성이 있게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적용시킬 수 있게끔 연습하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수업들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하이퍼반에서 운영을 하게 될지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반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틈새 특강 하나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보통 정규 수업 개강까지 한 1, 2주 정도 시간이 남을 거예요. 학교마다 기말고사 일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틈새에 아이들이 수열 부분, 좀 어려워하는 수열 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 3회 정도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열 부분을 좀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정리하게 될 예정이고요. 함수의 관점에서 수열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일정 같은 경우는 12월 21일 토요일 그리고 12월 24일, 26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3회로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화목 수업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회 수업 모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대치권, 송파권, 목동권 이런 학군지 내신 기출 문제들 제가 제공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서 좋은 자료도 함께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정규반 수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퍼반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수학 1 실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최상위 하이퍼반이다 보니까 다른 반들에 비해서 입반 조건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일단 수험 2는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하고요. 입반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입반 테스트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내신 1, 2등급 성적표를 제출하게 되면 내신 테스트, 입반 테스트는 따로 면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좀 열정이 많은 편이에요. 제 열정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같은 경우는 화목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12월 31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12월 21일, 24일, 26일 이렇게 3회 수열 특강 진행하고 12월 31일 날 정규 수업이 개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클리닉 같은 경우는 화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수투 특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수투 특강 그리고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거의 화목은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붙어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아이들 말로는 안배우 윈터스쿨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윈터스쿨 가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질문 때 해결하고 계속해서 학기 내신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필수 클리닉은 앞서 말씀드렸던 월급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클리닉이다. 이때 내신 통기출 풀어보고 숙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쭉 정리하게 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수1을 한 지가 시간이 또 좀 지났기 때문에 까먹은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반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내신 1등급, 수능에서도 원점수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심화 내용까지 갈 거예요. 심화 내용을 거의 메인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화 개념들 모두 학습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개념들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녹여낼지 그리고 특정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마다 이제 스피드 테스트나 누적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테스트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요건 이제 저희 방학 때 사용하는 개성파 교재고요. 개념을 성공적으로 파헤치자라고 해서 이름부터 개념적인 부분을 파헤치는 느낌이 나시죠? 네, 그래서 개념을 파헤치고 이제 심화 문항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습하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인 부분들, 문제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학기 중에 사용하게 되는 교재는 기분파 교재입니다. 기출을 분석하고 파헤치자라고 해서 저희가 방학 때 사용하는 개성파 교재도 문제 난이도는 꽤나 높은 편이에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준킬러, 킬러 문제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변형된 일부 내신 기출 문제들을 다뤄보게 되는데 학기 중에 진행되는 기분파 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변형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내신에서 빈출되는 유형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쭉 이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수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방학 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놨는가, 함께 공부를 해놨는지가 학기 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겨울방학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학기 중까지 쭉 좋은 결과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하이퍼만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수업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한 커리큘럼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 수원, 수투, 미적 우리 아이들이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애들은 내신과 수능 두 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때 내신이 시작되기 이전에 한 3회 이상 정도는 3회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신 대비가 전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때 내신 대비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수능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물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수1만 하고 다른 과목에 조금 더 투자하자, 여름방학 때 수투 하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수투는 특히나 더 양이 많고요. 미적분은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가시게 되면 특정 과목들, 예를 들어 수투 같은 경우 이전 겨울방학 또는 이전 여름방학 때 학습을 했다라고 치면 3회 정도 공부를 하고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미적분이 이번에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내년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총 3회 정도 공부를 하고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투 수업 같은 경우는 실력 심화 레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수1과 마찬가지로 잊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준킬러, 킬러 문항들까지 모두 다룰 수 있게끔 아이들 실력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이고요. 특강 같은 경우는 화목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월 2일 목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총 12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월 20 특강을 종강하고 2월 25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클리닉 데이로 아이들이 와서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정규 수업 전까지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료 클리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슨 질문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와서 총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누적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수업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련은 설련 후에는 어떻게 휴강이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토요일에는 미적분 실력 심화, 미적분 실력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이름은 실력 특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념과 실력을 함께 보는 특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도 중3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함께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잊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잊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열의 극한부터 미분법까지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적분은 이번 특강에서 진행하지 않고요. 미분법까지만. 그래서 저희가 수1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수2에서 배운 내용들이 짬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2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웠다면 미적분에서는 수1에서 배우는 새로운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부분들을 미분하는 과목이다. 미분 또는 적분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미적분 수업이긴 하지만 그 주에 학습했던 수1과 수2를 조금 연결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크게 부담되는 수업은 되지 않을 거고요.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내년 여름방학 그리고 내년 겨울방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토요일날 개강해서 총 8회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25일 화요일에는 수2 마찬가지, 수1 마찬가지, 미적분 마찬가지 모든 것 질문할 수 있는 클리닉 데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질문하고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정규 수업이랑 특강 수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제 수업에 대한 특징들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하이퍼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합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학생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죠.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모두 일반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합반 강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학교마다 출제되는 경향들이 다를 거고요. 학교마다 출제되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각 학교별로 맞춤으로 자료가 제공이 돼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학교 따라서 모든 테스트나 숙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별도로 제가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마다 부교재가 정해져 있거나 프린트가 나오면 그에 대한 변형 문제들, 추가적으로 더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얼마든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강사들마다 DB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너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잘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필요한 유형들 바로바로 뽑아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한 80-90% 이상은 현재 1, 2등급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 기말고사죠. 곧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도 우리 아이들 모두 1등급 맞을 수 있게끔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있었다,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특정 학교 부교재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교들에서 내신 기출이 나왔어 라는 것들을 뽑아서 같이 풀어보는 거죠. 이제 이걸로 숙제도 한번 풀어보고 클린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또 특정 학교 시험지를 분석해봤는데 어느 학교 시험지랑 유사성이 높았어, 또는 너네 학교 시험지는 이 문제집에서 연계가 많이 됐었네, 그럼 그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자 할 수 있게끔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정 시험지를 가지고 왔을 때, 또는 올해 중간고사, 올해 1학기 기말고사 등을 보면서 올해는 이런 기조로 조금 바뀐 것 같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보자 라는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분석해서 시험을 분석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테스트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드 테스트와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스피드 테스트, 우리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또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빨리 풀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맞춤이 스피드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문항을 15분 안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12문항을 15분 안에 풀어내는데요. 3문항 이상 틀릴 경우에는 재시험이 진행이 돼요. 근데 모두 주관식이라서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그럼 마냥 쉬운 문제들이냐?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흔히 시험장에서 이야기하는 중난이도에서 중상난이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문제를 아이들이 빠르게 집중해서 풀어낼 수 있게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퍼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0문항 50분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 난이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누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은 전체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과 제시험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 스피드 테스트고요. 전체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건 제시험지예요. 제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대에는 같은 유사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 제시험이네? 뭐 제시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오답은 진행을 하게 되고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유사 문제를 한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제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봤을 때 제공되는 오답지입니다. 저희 오답지 같은 경우는 원본 문항 하나당 2개의 유사 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 문제, 유리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지에서 틀렸어요. 그럼 오답지에서 원본 문제 고쳐야 되고요. 그의 유사 문제 2개를 이렇게 풀어보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학 동안에는 이제 2시부터 5시 필수 클리닉 동안 테스트를 보고 오답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화목에는 테스트와 오답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 월금 오전 반필수 클리닉에서는 내신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숙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반의 시그니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매일 숙제가 제출을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매일 20문제 정도의 숙제가 제공이 되고요. 학생들은 매일 20문제의 숙제를 풀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인 문제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주고, 아이들은 다음날 숙제를 하면서 그 질문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치면서 정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학기 중에 너무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쁜 시기에는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방학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번 학기에 다시 한번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 숙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 앞에서 질문하기 부끄러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사실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숙제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바로 다음날 숙제를 하면서 피드백을 참고해서 오답을 하기 때문에 전날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는지와 비교가 가능해요. 한 숙제를 한 3일 정도 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오답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풀었지? 무슨 생각으로 풀었지? 이런 것들이 가끔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날에 풀었던 때는 반드시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봐야겠구나 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답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숙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가능해요. 아이들에게 숙제 때문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요. 아이들한테 문제마다 고민할 시간들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고민해보고 설명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제 설명이 더해지면서 아이들이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까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비고이 겨울방학은 실제로 고3에 올라가기 직전 모든 그 연습 상황들을 다 겪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3에 올라가는 시점, 고3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매일 모든 과목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안 잡혀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일부러 어느 정도 짬을 내서 매일 수학을 얼마 정도는 공부해야지 라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잡고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그런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데일리 숙제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제출을 받는 구조고요. 아이들이 어떤 숙제를 찍어서 보내면 제가 질문인 문제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절대로 제가 직접 다 풀어서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풀이의 과정에 필요한 힌트들을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히 풀이를 보내주면 아이들은 읽고 끝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숙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와 소통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아마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매주 수업 내용, 그리고 숙제 이해도, 그리고 테스트 정리 등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험별로 평균이나 최고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이의 성적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 수업 마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화목 수업 마치고 목요일 저녁 또는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했었는지, 스피드 테스트는 통과했었는지, 실전 모의고사에는 어떤 성적을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동안 실전 모의고사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수강 후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받아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종료가 10시인데 10시에는 안 끝납니다. 보통 한 11시 반까지 해야 돼서 조금 빡세긴 한데 덕분에 공부가 잘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쌤 수업 듣다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4시간인데 체감상 진짜 빨리 끝나요. 방학 땐 아침 9시부터 밤까지 해서 하루가 빨리 끝나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특강 열심히 듣고요. 밥 맛있게 먹고 클리닉도 열심히 하고 밥 맛있게 먹고 정규 수업 딱 하면 하루가 야무지게 끝납니다. 네, 그러면 체력이 없어요. 그럼 집에 가서 바로 또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게끔 그렇게 저는 방학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숙제도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혹시나 못한다면 남아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선생님은 이런 수업 하고 있구나 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업 일정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새 특강은 아이들 기말고사 마무리되고 12월 21일, 24일, 26일 이렇게 3회 동안 진행되는 수열 특강 수업이고요. 3회 모두 참석하게 되면 학군지 내신 기출 문제들, 수열 범위에 대한 문제들 제가 정리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간 남을 때 와서 꼭 한번 참석해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자료도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 수업과 특강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특강은 화목 오전에 수투 특강이 진행이 되고 토요일에는 미적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화목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학 1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필수 클리닉과 반필수 클리닉으로 진행이 된다. 반필수는 반강제 클리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비고이 올라가는 이 시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무래도 겨울방학이라는 시점은 언제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는 예비고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중학교 T를 벗어야 되고 이제 실제 고등학교의 마음가짐, 고등학생들의 내신 대비가 시작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예비 고2 학생들에게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고3의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고 했었죠.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신다면 그거의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교육에서 최상위 하이퍼만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